파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바쁜 일상은 저만치 멀어져 있다.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낸 걸작에 몸을 맡기면 숲길을 지나 발걸음은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그곳으로 나를 데려다준다. 그 푸근한 품에 안기면 일상에 치여 잊고 살았던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다. 신라 진흥왕이 행차했던 동굴을 지나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정자에 툭 걸쳐 앉으면 관동 팔경이 모두 내 것.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곧 그림이 되고 작품이 되는 울진에서 추억을 찍다 보면 세상이 내 발 아래로. 해안 사구와 푸른 바다, 그리고 소나무 숲길이 어우러진 그곳을 따라 걷다 보면 계절의 변화를 눈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 일출과 일몰명소로 유명한 그곳에서 힘찬 기운을 받고 여행을 이어가다 보면 이윽고 마주하게 되는 이국적인 풍경. 한없이 넓고 깊은 동해를 내려다보면 세상 시름이 물길을 따라 유유히 흘러간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삶이 채워진다. 옛 화랑들이 논일던 정자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시간. 울진의 명소들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오며 오늘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준다. 때로는 잠시 쉬어가도 좋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일상 속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쉼표. 떠나보자. 머물고 싶은 힐링 울진으로. 예, 우리 모두 친절합시다. 오늘 진행을 맡은 부팀장 김효진입니다. 2022년에서 23년 울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2022년 23년 울진 방문회 홍보 영상물을 약 5분간 시청하시고 전창걸 군수님의 일사 말씀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대게 드시러 울진으로 오세요. 울진으로 다음은 전창걸 울진 구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22년도 이민년 새해 기자간담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은 국민들이 잘 호응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한 덕에 한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정된 상태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하는 등 국민들의 동료를 잠재우고 또 안정되게 지금까지 잘 진행해 온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울진군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2022년, 23년 울진군 방문회의라는 그런 것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생활에 대한 그런 자부심, 그 다음에 행정이 다시 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을 새롭게 선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울진을 돌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우리 먹거리들 또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야 할 것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수소 실전 단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동반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어줄 때 힘이 되고 삶의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신 기자분들께서 울진군의 언론인으로서 또 울진군의 모든 여론을 또 집약하는 그런 기자로서 울진군이 앞으로 어떻게 되면 잘 살고 또 우리 군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기자회견 간담회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쁜 시간에 멀리서도 오신 분도 있어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궁금한 점, 또 우리 군이 또 수정해야 할 부분들, 또 기자님들이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그걸 또 보완해서 우리 울진군이 발전되고 잘 살 수 있는 길로 걸어가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좌석에 앉아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언론사와 소개 후 말씀해 주시기 코로나는 우리 울진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처음 이제 되었을 때 누가 울진군의 1호가 되느냐가 아마 제일 이 관심이었고, 서로 1호가 안 되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그때는 아마 지켰으리라 생각하고, 이 방역 수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요되지 않고, 맨 처음 코로나가 어떤 것이 모르니까, 그래서 안심하기 위해서는 조금 형식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형적인 행동으로서 방역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차에서부터 차 방역 그 소독, 그다음 개인 이 어깨에 메고 소독, 길거리에 소독, 그다음 창문 닦기,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끄기도 진짜 귀한 마스크 우리 손수 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렇게 적극적이고 또 이 국민들이 실제로 보여주기 위한 형태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야 국민들 안심을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방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런 방역은 보다도 이제는 마스크 철저히 끼고 손소독을 깨끗이 하고, 내 건강은 내가 지키고 나의 코로나는 내가 방역을 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형태가.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현장에 발생되었을 때 PCR 검사를 이동해서 직접 가서 지역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빨리 그 차단을 해서 그 길을 확산되는 걸 막는 게 방역으로 이제는 바뀐 것 같습니다. 패턴이.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 당시에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7개 읍면에 그 55에 걸쳐서 이동 진료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거의 한 18,000명 정도, 거의 울진 군민의 40%를 PCR 검사를 할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이 좀 많이 수그러졌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아마 거의 보름째 일명 내지 거의 확진자가 없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는 이게 내 스스로 잘 지켜야 된다. 그것으로 아마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마스크 철저히 끼고 손소독, 그 다음에 외출해서 들어갔을 때 몸에 샤워한다든가 이런 위생 청결은 내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나로부터 피해를 안 주게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좀 많이 확산된 것 같고,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위드 코로나고 그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연 이 힘든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그때는 참았어요. 뭐 2주, 요 2주일 끝나면은 뭔가 새롭게 되겠구나. 이게 2주일 해서 2년이란 세월이 오면서 이제는 2주일은 그냥 한 단계 아니면 이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시기지, 이것으로서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다 아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좀 주는 거 가지고도 또 진짜 참 왜 누구는 주고 이렇게 주고 이런 형평성의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좀 그 당시에 노래방이나 이래 하시는 분들이 국가에서 주는데 왜 울진군은 돈 안 주나 해서 집회도 한 보름간 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줬어요. 정말 지금도 주고 있고요. 또 앞으로 또 줍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대책이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도 주는 것만 가지고는 이건 안 맞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힘든 걸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그때 국민들 이제 10만 원씩 해서 두 번 100억이죠. 한 번 50억씩 해서 두 번 이제 10만 원씩 전 국민 대상으로 줬고 그다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세제 혜택도 주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그 임대차 하시는 분들 착한 임대인 그 캠페인도 벌여가지고 그 착한 임대인들한테 대한 그런 이제 감사하는 마음도 전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용기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우리 뭐 국가에서 뭐 몇 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금액을 이제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데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면은 돈 주는 것도 우리도 불안하다. 이것이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고 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렵지만은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가 작은 행동이지만은 같이 동참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지금 위드 코로나고 또 3차 예방 접종 또 해서 이제는 함께 생활하는 그런 하면서 방역을 지키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차 접종이 이제 노인들 70세 이상 노인들은 80%가 3차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회관 또 이제 희망에 의해서 개방하고 있고요. 3차 접종자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서서히 생활 속의 코로나로서 내가 안전을 지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국가나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해결책이 안 됐다라는 아쉬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해안의 그 수산과 관련해서 양식 이 가두리 양식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회에 대한 통계 그 다음에 1박 2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마 이런 쪽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수산 관련해서 이 가두리 양식이나 그다음에 부화해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지역 관계 뭐 이런 부분은 실제로 뭐 한때는 우리가 이제 원자력에서 나오는 그 온수를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실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용역도 주고 뭐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안의 여건이 이제 이 간만차가 수심이 깊고 또 이 조류가 상당히 셉니다. 이 계절별로. 그리고 이 이제 태풍이 동해안에 이렇게 오면은 이런 서해나 남해 같이 도서가 있어서 그걸 좀 예방해주고 방비해주고 파도 너울성 파도나 이런 부분을 막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 동해안에는 안 됩니다. 오면 바로 파도를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두리 양식에 대한 우리 동해안에는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악조건이다. 예, 악조건 그리고 수심도 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어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장이 이 계절 따라 아니라 날짜에 따라서 조류 간만차가 흐르면은 그 안에 있는 고기가 거의 빠질 정도로 이 그물이 한쪽으로 쏠려 버리거든. 예, 그래서
우리 동해안에는 가두리 양식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단지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은 이제 강원도는 그걸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어 같은 거를 여름에 잡아가지고 먹이를 주고 가을이나 겨울에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들은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 가두리 양식 형태입니다. 형태지만은 또 시설을 튼튼하게 해서 이제 여름에 가을이고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 한 3, 4개월이거든요. 3, 4개월에 쌀 때 방어가 여름에 쌀 때 넣어서 그걸 겨울에 비쌀 때 팔 수 있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 부화해서 이 우리가 가두리 양수 서해나 남해가 주로 많이 하는데 남해같이 그렇게 하기는 우리가 수심이 깊고 조류가 세고 그 조건은 참 안 좋다. 그런데 남해는 가면은 최고 시프가 대륙 이게 이제 밀물 썰물이 간만차가 있으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 나가서 수심이 낮습니다. 거기는 낮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좀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좋은 혹시 안이 있으면은 한번 제안을 하면 우리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의 해에서 1박 2일인데 우리가 이제 방문의 해를 설정은 지난번에 2021년도 이제 방문을 해서 20년도 방문을 해서 21년도 도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마스크를 좀 벗겼습니다. 순찰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방문의 해를 하는 것은 이제 도체 준비를 위해서 좀 사람을 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거였고 이번에 이제 22, 23년은 근본적인 우리 군이 지금 이 모든 관광 인프라가 새롭게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골프장도 되고 마리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해양과학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스카이레일 이런 데가 돼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박 2일, 2박 3일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은 돼 있다.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거며 그 다음에 이제 숙박 시설과 음식점 이런 것을 관광객이 와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이제 해줄 거냐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제 관광객이 버스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는 관광객이었고 코로나가 겪으면서 저희들이 이 느낌은 가족 단위 그다음 친구별 해서 최소한의 뭐 5명 10명 이내 소단위 관광객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이제 캠핑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혼자 아니면 2명 뭐 4명 이렇게 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 개발과 안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 관광 이 스마트를 해서 핸드폰을 해서 내가 현재 위치가 어디고 내가 여기서 만약 성유굴로 가겠다 하면은 성유굴까지 가는 거리가 어떻고 버스로 가면 어떻고 걸어가면은 탐방로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가면은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어디에 매점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 화장실이 어디에 배치돼 있고 그다음 그 식당이 어떻게 돼 있고 숙소가 어떻게 돼 있고 거리가 얼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스마트 관광 오늘 지금 용역을 주서가 2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혼자 갈 수도 있고 2명 갈 수도 있고 이제 소수 인원이 가족 단위로 관광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포인트 맞춰서 관광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 단위고 오면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1박이나 2박이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박 2일 하기 위한 울진이 코스 안내 2박 3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코스를 안내 이것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이제 작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걸 계속 그에 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군의 이제 관광 패턴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관광해를 선정하면서 먼저 첫 번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관광을
하면서 이런 시설도 요번에도 우리 뭐 동계 훈련이 한 1,500명이 울진군에 와 있습니다. 축구 뭐 이제 야구 그다음에 이제 배드민턴 뭐 등 이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울진에 왔을 때 그냥 와가지고 뭐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 플러스 자기의 취미 그다음 또 관광을 옴으로써 그다음 힐링 관광 쪽이가 우리가 또 많이 요즘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힐링과 관광 그다음에 해양 스포츠와 관광 이런 것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이제 한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관광객이 선택해서 오고 예약을 해서 올 수 있는 이제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제 철도가 열리면은 철도에 대비하면은 거의 철도는 또 배낭여행이 많으니까 이제 그래서 옛날의 형태 버스를 이용해서 그냥 기사가 가는 대로 돈 넣고 먹고 노는 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소단위 형태로 관광 패턴이 바뀐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22, 23년 방문의 해를 설정하면서 그냥 우리가 이래 하겠다 하고 예산을 달라니까 의회에서도 야 뭘 그게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예산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제목을 붙여서 해야 의회 설명하기도 좋으니까 그래서 22, 23년을 좀 길게 잡아서 의회 설명해서 이제 모든 그런 패턴을 바꾸자. 그리고 23년도 도체니까 그래서 우리 도체 때는 정말 우리 경상북 도민이 울진에 왔을 때 울진이 정말 바뀌었다. 그다음 그 사람들도 쉽게 울진을 방문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 패턴에서 변화하는 패턴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22, 23년 방문의 해라는 이름을 걸고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선 7기에 이제 한 4년 가까이 돼 갑니다. 저도 가끔씩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이 생각을 합니다. 누워서라도 또 이래 잠에서 깨어서도 내가 좀 이런 부분 아쉽다 하는 부분도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군수에서 내가 뭘 했는가 하니까 붕 쪄져요. 쪄지는데 나름대로 저도 제가 이렇게 이 평상시에 이제 정치를 뭐 도의원 이래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이제 뭐냐 하면은 내가 군수 되면은 기존에 이 했던 군수들이 했던 것을 백지화시키는 일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도의원 하면서 이 다른 시군에도 이래 가보니까 항상 시장 군수들이 새로 되신 분들은 기존 하던 사람들을 자꾸 이제 백지화시키고 자기의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그 지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새로 짓는 데는 더 힘들고요. 그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그래 이거는 안 맞다. 저는 평소에 그래서 지우기보다 방향을 틀어가는 방향이 되면 되는데 그보다 조금 더 보태 그리고 조금 잘못된 걸 지우고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은 쉽게 가는데 이 전체를 지우고 새로 그림 그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나도 뭐 도의원하면서 군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군수 되면 이런 짓은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께서 진행하는 사항들 실제로 하지 말아라는 것들 많았어요. 우리 이 왕피천 케이블카 거의 한 70%가 하지 마라. 몰라 저한테는 그래 들렸어요. 그 짧은데 왜 하냐고. 돈 버린다고. 근데 그거는 아니다. 그 사람이 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데 내가 군수됐다 해서 그걸 바꾸는 건 안 맞다. 그런 부분이 물론 바꾼 건 있습니다. 건남 대교 안 놓고 에코힐링센터 하겠다. 이거는 저희 정치적인 생각으로 했는 거지. 전임 군수 했는 걸 그것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을 때 이렇게 했는 그거는 제가 이미 그림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저 그림으로 바꿨는 거고요. 그리고 죽변 스카이레일 골프장 그다음에 저 배감 치유센터 정말 돈 많이 들어갔어요. 이 또 태풍까지 맞아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좀 방향을 바꿔서 운영하는 방향, 그리고 또 이미 했는 걸 더 잘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때 생각했는 것보다 좀 변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정치적인 패턴을 조금 바꿨어요. 그러나 참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전임 군수님이 이래 해왔는 걸 거의 지금 마무리 다 됐습니다. 골프장도 다 끝났고 최고 큰 게 골프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죽변서 가일레이 또 돈 벌고 있고 이거 다 이제 돈 벌자는 온정도 이제 마지막 임도만 하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는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3, 4호기를 갑자기 안 하면서 울진군이 공황 상태고 우리 국민이 원자력에 이렇게 의존돼서 살아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우리 원자력에 의존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독립적인 경제 구조를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2000년도 원자력 의존 경제 구조에서 독립적인 경제 구조를 갖는 원년의 해를 선포를 했고 선포를 하면서 생각했는 것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 방향을 하는 거냐. 이것이 수소 에너지다. 예. 수소를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물이 있어야 되고 땅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기는 남아 넘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발전 양보다도 송전 양이 적어가지고 우리 발전하는 양을 송전을 못하고 있어요. 송전탑이 있어야 송전을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남는 전기를 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수소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물은 담수입니다.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이 물을 담수하면은 물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담수를 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땅은 우리 군에 땅이 많았습니다. 원자력 인근에 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성 실전 당지를 해서 원자력이 존재한 우리 청정 에너지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산유군이 되면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수소 실전 단지를 발을 들여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정 자연, 우리가 시골인데 맨날 사람들 보고 뒷손 앞손 올려가지고 손이 안 대인 데가 울진이라고 자존심 상하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리가 멀고 사람이 오기 힘들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는 청정 이 울진을 이걸 가지고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청정 지역에 먹거리 찾는 게 뭐냐? 이것이 국립공원이다. 이 자연 그대로 있는 자연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을 조금 일부를 개발해서 우리 국립공원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국립공원을 해야 된다. 국립공원은 왕피천 일대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정원으로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럼 도정원이 2년 후면은 국가정원으로 신청 가능하니까. 그래서 왕피천 이 하류는 국가정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36번 도로가 2024년도면은 우리 군으로 넘어옵니다. 올해부터 이제 복구 공사가 예산 들어가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면은, 그러면 이 36번 도로는 우리 자전거 전용이나 이 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매니아들이 올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자전거 전용 경기장이나 이런 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왕피리 국립공원, 소강리, 금강송, 소나무, 그러면 소강리, 왕피리 이쪽 일대가 건남 울진이 울진군의 거의 중심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이 왕피 젖줄을 이용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길을 찾자. 그게 이제 국립공원이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궁한 바다가 있어요. 112km의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바다에 또 왕돌초란 보호배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왕돌초를 어떻게 된지 개발을 해야 된다. 왕돌초를 개발하면은, 그리고 왕돌초니 그 지역 그걸 지질공원화 해서 그게 그 해중 이제 그 관광 자원화를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한테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 그래서 해양 쪽으로 하자. 그러면은 우리 왕돌초에 이제 아시다시피 해양 기지가 서잖아요. 동해 기지가 450억, 지금 50억 가지고 지금 이 위치를 시추를 하고 있는데 400억 공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양 기지가 서면은 그다음 동해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중 글라이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중 글라이더 우리 동해 연구소 뒤에 원래 착공하잖아요. 설계 지금 다 됐습니다. 그 27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중 글라이더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해저 여러 가지 수중에 대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하나 둘씩 앞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한동의 연구센터가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 되면 해양의 중심 도시 울진군이 된다. 그럼 빅데이터실도 같이 들어오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동해가 왜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서해남에는 그냥 민둥하게 수심이 그냥 서서히 내려갑니다. 200m 수심 한 200m, 250m 그렇게 되면 끝납니다. 그러나 동해는 최고가 2,000, 3,000 수심이 왕돌초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륙붕부터 시작해서 최고가 그 2,000 거의 3,000m까지 됐다고 다음 다시 올라와서 왕돌초잖아요. 그 다음에 독도로 가는 건 그 4,500, 5,000m 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500m 정도를 우리가 수중 탐방을 하면은 전 세계 7,000m의 수중도 탐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동해의 모든 조류라든가 어획, 그다음 수중의 차이, 그다음 어획의 변화, 온도의 변화 이것을 연구하면은 전 세계 바다를 연구하는 것과 똑같아.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이 군생활 하면서 이렇게 모든 데이터로 제가 이제 얻은 그런 지식과 경험입니다. 예, 그래서 동해 연구소를 한동해 연구센터를 울진으로 하자. 여기는 동해 연구소 있지, 한동 연구소 있지, 해양과학관 있지, 모든 우리 시설이 울진에 있으니까 이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로 동해를 연구하는 그런 우리 기지를 우리 동해 울진에다 만들자.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도 제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기회가 되면은 정말로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원자력에서 나오는 우리 돈은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쓰고 진짜 우리 군이 개발되고 하는 거는 국도비를 받아 나라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잘 살도록 해야지 우리 돈 가지고 백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해봐야 정말 그 쪼매쪼매한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우리 뭐 이렇게 오셨을 때 원자력 때문에 왔었을 때도 제가 그 우리 울진군의 수소 단지 클러스터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차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우리 군이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새로운 한 인구 2만 정도 이상 늘고 연구소 그다음에 공장 이렇게 되면은 울진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이 현재 원자력에 나오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우리 군 세수로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 울진군 청사가 아마 50년 넘었는데 예, 이것은 정말로 제가 이제 신청사 신축 기금을 이제 원래 200억 모았습니다. 작년에 100억.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해서 1년에 100억씩 무조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500억이 되면은 우리 군 청사에 대해서도 대국민적으로 토론을 붙여가지고 이거 해결하는 방안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더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린 수소는 이제 아시다시피 수소가 이제 뭐 부생 수소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화학에서 나오는 수소입니다. 뭐 석유에서 나오고 LNG에서 나오는 수소는 CO2가 똑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만드는 수소는 CO2가 전혀 없는 그린 수소인데 이거는 물이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울진군의 원자력이 지금 송전이 안 돼서 거의 남는 원자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사계절 내내 우리 군에서 발생된 원자력을 다 소비는 못합니다. 어차피 남아요. 그러면 이 남을 때 이 전기를 그냥 버리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수전의 방식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자. H2O니까 물이 H2와 O를 분리하면 수소가 H2가 나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H2와 수소가 700도 이상 수증기가 되면은 수소와 산소가 분리됩니다. 그럼 산소는 대기 중으로 보내고 수소를 포집하면은 그게 이제 수소 에너지인데 그 수소 에너지를 포집하는 기술이 가장 핵심 기술인데 그걸 얼마 전에 우리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각종 한 7개 기관, 연구기관, 뭐 원자력 연구소, 서울대, 그다음에 뭐 키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우리하고 다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올해 5월 달에 한 5천억, 4천, 뭐 700억, 5천억 가까운 그 이제 예타를 신청합니다. 그게 이제 SMR입니다. 소형 원자력인데 SMR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5기가짜리를 해서 200메가와트급 이제 수소를 만드는 실증 단지를 우리가 유치를 하자. 이것이 현재 지금 계획되어 있는 1단계입니다. 그래서 200메가와트급 이제 수소를 그래 우리가 현대 이제 엔지니어링도 여기 같이 동참하고 포스코도 여기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메가와트급 수소가 생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들어가는데 대량 생산은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3, 4호기를 만들 때 3, 4호기는 전기를 송전하는 수소도 그 전기를 송전하는 원자력도 되지만 이걸 수소를 만드는데 전량으로 쓸 수 있는 두 가지로 만들자. 그래서 1.4기가는 2.8기가로 가지고 수소를 만들면은 그럼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업용으로 쓰자.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1년에 CO2 배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수소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지가 울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기가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소를 만들면은 이걸 전량 포스코에 수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것은 우리가 국내에 돌려서 이 수소차라든가 수소 건전지 이런 데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은 이미 있습니다. 있어서 이걸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은 돈이 무조건 된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수소 산업이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고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태풍이 울진군을 많이 변화시켜 줬고 그 3,600억이란 돈을 우리가 다 못 써서 경상북도에서 반 쓰고 우리가 반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남은 게 이제 배수펌프장 여기 오늘 이제 내일 모레 뭐 포장합니다. 저 이제 우체국 앞에. 예, 그래서 추석 명절에 차를 대고 이제 추석 이 장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우리 이제는 앞으로 웬만한 비가 와도 이제 침수에는 거의 이제 독립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예, 그리고 구석구석에 지금 많이 다리를 73개 정도 낳았을 72개죠. 그 정도로 많이 낳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감내해 준 데 대해서 고맙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희망 나눔에 그해 어마어마한 돈이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마을 전체 국민들이 돈을 봉투를 들고 있길래 왜 이러냐 이게 진짜 우리가 어려움을 남한테 도움을 안 받아봤는데 이번 미탁을 도움을 받아보니 이렇게 도움이 중요하고 고마운 줄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작지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 전체가 동참을 했다 이래서 참 감명도 받고 했는데 이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남에 대한 배려도 마음도 커졌고 그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이 당해도 이 국민들이 불평 하나 없었어요. 뭐 장판 나눠주고 뭐 도시락 그 밥그릇 나눠주고 뭐 하여튼간 적기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식량 대인장부터 해서 이게 이제 영덕을 우리가 좀 커피한 거는 맞죠. 예, 영덕 국내인가 뭐 거기에서 우리가 배웠은 그 있지만은 빨리 국민들이 당장 필요한 물, 된장 뭐 이런 이 전기밥솥부터 시작해가 이것을 우리가 빨리 적기적소에 공급을 해준 부분도 국민들이 불평이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쌀하고 이런 거 뭐 몽땅 떠내려가 버려서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 부분도 우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이렇게 한 이제 4년 군정을 이끌면서 참 군수라는 것이 진짜 그냥 한번 군수로서 한번 역할 이런 걸 도연하면서 꿈을 키워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밖에서 생각했는가 하고 제가 군수하면서 진짜 제일 겁나는 게 이 말을 한마디 하는 게 제일 무섭고, 내가 결단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제일 진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게 만약 이게 가가지고 잘못되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 피해 입는 사람들 예산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생각하고 다른 데 돼 있는 걸 자꾸 보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그 방향 전환도 없이 쭉 이렇게 추진은 제가 해오면서 뭐 뒤돌아보니까 뭐 좀 그래도 열심히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로지 이제 국민만 생각하고 우리 군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뭐 앞으로 이렇게 이제 어차피 저도 한 번 더 재선을 도전합니다만은, 예, 그 좀 더 여유 있게 더 많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제 한번 군정을 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참 아쉬움은 돌아보니까 많습니다. 예, 많고,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좀 미안해하고 그러한 부분은 좀 더 이래 살갑게 대해 줄 걸 국민들한테 참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군수니까 저는 알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 방향이 틀렸다, 이 방향이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아는 저 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한, 처음에는 그 뭐 군수돼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3년 4년 지나서 보니까 참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나는 군수가 모든 걸 이렇게 아니까 얘기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내 같은 수준에 놓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칭찬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실제로 얘기해서 기분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내 기준이었다, 내 기준이어서 했는 얘기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장에서, 아무도 모르는 입장에서를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그 이제 한 3년 지나서 지금 요즘들 국민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내가 이건 내 기준에 내 자아 장착에 너무 빠져가지고 내가 이 군수 생활을 했구나. 그 옛날 도연하면서 군수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군수돼서 너무 내가 이제 이 내 수준에서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상처받은 분들이 좀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면은 저 밑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형 후 해결료 관계는, 이거는 지금 우리 5개 울진군을 제외하고는 뭐 4개 지방자치입니다만 우리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공동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산자부도 정부도 보니까 요걸 조금 이제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썼는 것 같아요. 이제 국회의원 발의로 지금 해버렸잖아요. 그건 정부는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뭘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국회의원한테 전달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 정부도 아마 이 국회의원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은 이 참 좀 우리가 대응해도 이 타겟이 정확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정부가 진행을 하면, 이게 아마 어떻게든지 간에 이 고준위 문제를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정부가 강하면서 아마 의원 발의라는 그런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하고 예산 편성하고 실행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자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5개 지방자치가 이제 하는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 뭐 고준위가 지금도 이제 고준위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이 현재 한순 안에 있는 것은 한순이 책임지고, 이제 앞으로 바깥에 나오는 거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 형태는 안 맞다.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 다 고준위인데 왜 이걸 한순에 넘기느냐, 이거 다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건 책임지고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걸 정부에서 책임지라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외에 17기직인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그 돈을 같이 달라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 거는 우리 거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피해는 또 17개 단체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한테 나오는 돈을 나눠가지고 인근 지역에 준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고준위를 어디에 저장하든지 간에 이 책임은 정부에서 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요구를 할 건데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처리 문제는 정부에서 로드맵에 의하면 30몇 년 후에 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이니까 지금 그거는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경주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급한 부분이 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응급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좀 두뇌 플레이를 정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원자력이 있는 지역, 그다음 울진군 지역으로 해서 이걸 국민들과 함께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제 4개 단체, 4개, 그다음 안전위원회, 그다음 원전특위, 그다음에 우리 행정, 그다음에 이제 발전협의회, 이런 단체가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중심은 의회에서 중심이 돼서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루는 지금 울진군이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상당히 우리 군에도 참 이 결빙 구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이 제설 준비는 우리 이제 부구수를 단장으로 해서 이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오고 또 우리 마을별로 이제 트랙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지능 기구, 그다음에 이 마을별로 이 다 자기 구역과 그다음에 그 장비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이 되면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인력 투입하고 장비 투입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만약에 보다 더 많은 양이 왔을 때는 이제 중장비 이 동원도 같은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좀 빠진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축제나 우리 방문에 대한 캐릭터가 우리 아름다울 우리 울진조 이제 저걸 우리가 사용하는 방문의 해 그걸로 이제 해서 앞으로 이제 홍보를 할 건데요. 우리가 SNS라든가 아니면은 그 방송이라든가 우리가 지정 울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가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여튼간 다른 시군에서 지금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걸 많이 지금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까지 올해부터 해서 6월까지를 이제 집중적인 홍보 이제 영상이라든가 홍보물을 만드는 시기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선거가 있고 그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이제 많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합니다. 이게 코로나가 오고 태풍 오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마음은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게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진행은 실질적으로 못 해왔습니다. 우리 관광 안내도 하는 여기에는 지금 많이 올인을 했는데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우리 경상북도가 좀 뒤지고 또 우리 경주나 또 이런 구미는 좀 앞서더라고요. 앞선데 우리 구는 또 그런 쪽에는 좀 뒤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6개월 이내에 그런 홍보물하고 이런 매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도시의 이런 홍보는 지금 많이 지금 이런 홍보 그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언론사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관광회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관광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회사들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미비점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일부는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내신 기자분들에게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숨쉬는 당 유의바다 루틴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년도 울진군 신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